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지식인 반응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신형 코로나 재앙으로 자금 유출, 붕괴된 한국 경제의 최악 시나리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일본의 경제 전문가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에코노미스트고요. 그다음 미즈호 종합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호세대학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낀 인상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기사에서 보여주는 한국 경제학자들이 더 분석을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본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 그래도 좀 내용은 좀 한번 쳐다볼게요. 여기서 보면 일본 반응 신형 코로나 재앙으로 자금 유출 붕괴된 한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깊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로 생산 활동이 난항이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생산이 멈춘 기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공장하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와서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게 중국 제조업 PMI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MI라는 게 뭐냐면 구매 당당자 경기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지수를 보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원래 한 50 전후를 유지하다가 보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0.03으로 떨어졌고, 이게 최저치가 마지막치라는 거,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치가 현재치다라는 거는 계속 하락이 멈추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도 최저치가 마지막 최종치예요. 그래서 최종치가 26.50, 그 다음 최저치가 26.50, 계속 하락세다라는 거죠. 이 분석 기간 동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29.6, 이게 최저치라는 거. 계속 이게 중국 경제가 지금 하방 경직성, 지금 하방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중국 중소기업의 약 85%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보유 현금으로 회사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85%가 3개월 이내라고 회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저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영향이 예상된다. 그래서 수출, 생산활동, 개인 소비의 관점으로부터 신형 폐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말이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찝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 넘어가요. 아니 호세대학 경제학 교수가 이거밖에 안 돼. 난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실망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이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출액도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사를 보면 DC뉴스 중앙일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에서 코로나 2월 일평균 수출 마이너스 11.7% 이런 데이터를 갖다 쓴 것 같아요. 되게 수치가 똑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2월에 일평균, 그러니까 하루 수출액이 일평균 수출액이 마이너스 11.7%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1월 대비 이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액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한다면, 세계의 큰 손들이 일단 돈을 빼기 시작하고, 돈을 빼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의 끄트머리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율은 조금 조정세, 어제부터 좀 조정세긴 한데 엔화는 잠깐 올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외 큰 손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식 시장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환율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내수도 위축이 됐잖아요.
내수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위축된 내수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이행하게 되면 시중에 이제 원화가 더 풀릴 거 아니에요. 원화가 더 풀리고 해외 자본은 빠지고 있으니까 환율은 더 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 악화 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또 이제 시각적인 효과긴 한데 국내에서는 이제 원화를 주로 사용을 하니까 원화의 수입은 줄지 않더라도 환율이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보통 이제 GDP 같은 걸 달러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평가한 국내의 GDP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북 리스크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미국은 미사일 팡팡 쏘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 별 감흥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대북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라는 수준의 얘기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사실 이 기사를 읽고 좀 실망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 경제학자들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보다 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가계 및 자영업의 빚이 내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2018년 말보다 2019년 말 그러니까 2020년 1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를 했어요. 이건 뭐 계속 이제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가계와 자영업의 대출이 2,000조를 육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체인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요 파급 효과예요. 요 파급 효과인데 코로나19로 이제 경제가 땅 하고 지금 현재 충격이 왔잖아요. 그래서 소비 생산 위축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가계소득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늘어난 이 부채들이 결국 이 늘어난 부채들이 굉장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자산을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 가격이 하락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담보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치자고요. 대략 한 1억짜리 집을 7천만 원에 샀는데 이 집이 6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게 이득이죠. 그 빚을 갚는 것보다. 7천만 원의 빚이 있으니까 7천만 원의 빚을 갚는 것보다 그냥 이 집을 은행에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담보 이해했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체율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 금융기관들은 그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되고 이게 요 시나리오에서 더 추가가 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연체율 상승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된 상승.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또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 건정성이 매우 하락이 되면서 국가 전체의 신용도까지도 하락이 될 수 있는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뭐 이 정도 분석 가지고 전 좀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소득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 경기를 지나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금융 부채도 계속 상승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런 시나리오, 요 시나리오는 현재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기사를 보면서 요 일본 경제학자의 예상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심도도 없었고 이게 오히려 전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거에 이제 플러스 제가 한 이제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뭐다? 현금이다. 그리고 현금 중에서도 뭐다? 외화다라는 거죠. 외화 중에서도 뭐 엄하게 뭐 중국 돈 이런 거 중국 돈도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데 중국 거 뭐 이런 거보다도 달러, 엔, 유로 이런 것들을 조금 차곡차곡 지금 쌓아두시는 게 오늘 조금 조정세가 나타났으니까 이럴 때 조금씩 여력이 있을 때 조금 사두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기를 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우리 사장 빼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지식 수준도 있으시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좀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큼 더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 나온 그 저희들 전에 영상에서도 보면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상황 잘 견디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